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혹시 시간이 날 때는 무엇하고 지내시는지요? 네. 은퇴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서 또 동료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원치 않지만 몸이 또 이렇게 불편하셔서 또 뭐 요양원 이런 곳에 보시는 분도 계시죠. 자, 건강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제 행복한 이별을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시기 전에 연필과 종이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진행하는 동안에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연필과 펜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죠. 혹시 잔 깔망이라는 할머니를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프랑스의 할머니이신데 122세까지 생존하셨던 세계 최장수 할머니이셨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삶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그 장수 비결을 분석한 걸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생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덜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삶을 연구했던 학자가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젊은 시절에 담배를 피지 않았다. 물론 이제 아주 뒤늦은 나이에 담배를 조금 태시긴 하셨지만 젊은 시절 동안은 100년 이상은 담배를 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은 것은 바로 이제 사회적 관계가 아주 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친교 활동, 사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커다란 그 불편함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삶을 마감하셨던 모양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또 할머니는 이제 스페인에 계시는 이 마리아라는 할머니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이 건강하신 이유를 몇 가지로 꼽았는데 그 첫째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늘상 정해진 시간 틀 안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꼽은 요인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아주 원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교 활동 이런 것들도 역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공통적으로 깔망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도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기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은 것이 이 자연과 이제 함께 사는 생활, 이것이 커다란 기쁨이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꼽았고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 추천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독과 같은 사람과 사귀지 말라 뭐 이렇게 또 재미있게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천수를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런 거는 아니죠. 저는 얼마 전 한 부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뭐 고독사 비슷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까 두 할머니에 비하면 뭐 반도 채 살지 못한 아주 젊은 분이셨는데 그렇게 고독사 비슷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것이죠. 실제 자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장례식장에는 자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던 모양입니다. 뭐 그 시절에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랬고 그랬던 것처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하고 담배하고 또 이제 뭐 그게 과하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고 또 대인관계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삶들이 이제 계속이 되면서 이제 운동은 하지 않고 하면서 몸은 이제 많이 망가져서 꽤 이른 나이에 뭐 틀리도 했고 또 지병도 앓게 되었고 아마 이렇게 아마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이제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장례가 이루어졌고 그 이제 유골은 이제 화장이 되어서 이제 산골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한 삶을 마감했는가 하면 이렇게 더 짧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삶 모습으로
삶을 이렇게 마감을 하는 사람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선택한다면 전자의 그 두 할머니처럼 그렇게 인간다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짓기를 다들 기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 가신 분들은 건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운동을 멀리하고 또는 폭음, 폭식, 뭐 흡연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망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죠. 이렇게 자연의 이치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모든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복한 이별을 할 그 순간에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과정도 또한 아름답고 거기에 걸맞게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안 유행했던 그 뭐 글들도 있었고 책도 있었죠. 뭐 또 예를 들면 그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인생을 다시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뭐 이것 하리라라고 말이죠. 그러나 참 부질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다시 산다면 이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다시 사는 그 시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지스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뭐 마리 로버트슨이라는 이 할머니인데 그녀가 실제로 미국의 이제 국민적인 화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75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만약에 75세가 됐을 때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했다라면 미국의 국민화가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명 미술관에 그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죠. 미국의 민속 예술 화가로서 이름을 떨쳤던 그녀는 100세까지 이제 생존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하신 결과가 아니었는가. 자, 그리고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그때 그걸 할 걸 말이지. 그래서 간혹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 나이에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이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100세까지 사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뭐 한 62라면 아직도 40년 살아야 되는데 그 40년 살아야 될 동안 내가 배운 거 익힌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 하고 싶었던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하면서 산다면 이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잘 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인생 100세 시대를 하루 24시간에 한번 비춰보고 지금 시점에 나는 하루에 어디쯤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100세가 24시라면 50세는 아마 12시가 될 겁니다. 60이라면 지금 겨우 오후 2시 정도 남은 그런 시간. 2시 이후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해야 될 아주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한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어쩌다 보면 70이라는 나이도 100세 기준에서 보면 아직도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 많은 시간들을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려면 그래서 이제 떠날 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소중한 거 다 이뤘다. 그리고 가족들의 그 병을 받으면서 인간다운 존엄한 삶으로 마무리하려면 지금 정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연필을 종이와 함께 놓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20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내 남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돈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B. 약간 중요하다 그러면 C. 내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D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클수록 A, 중요성이 낮으면 D에 가깝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목록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옆에다가 반드시 1번 뭐 쓰고 중요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신체 건강. 그렇죠? 육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판단이 어떠신지 보시고 중요하다면 A,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정도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로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 네, 어느 정도인지요? 자, 세 번째, 집의 크기입니다. 아, 그래.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 정도 규모의 집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A, 아니면 D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네 번째는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부동산의 소유 정도. 그렇죠. 좀 뭐 제주도에 땅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중요성에 기초해서 표시를 하시고요. 아, 그래. 인생은 사는데 자신감이 참 중요해. 그러면 자신감과 관련해서 이제 또 A, B, C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6번. 가족들과의 관계. 서로 왕래가 잦고 소통이 부담 없이 잘 되고 있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그 가정의 모습.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A, B, C, D 중에 하나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친구들과의 관계.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지요. 그게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8번. 뭐 직장 생활을 하시면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면 이제 종교 활동을 하시게 되면 뭐 그런 단체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A, B, C, D 중에 하나를 골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가. 전문성이 커지고 또 경력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죠.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기능과 재능을 개발하는 것. 비록 나이가 들어도 이런 기능을 갖고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이런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들 있죠. 뒤늦게 개발된 자기의 그 재능 이런 것들은 내 삶의 행복에서 참 중요하다. 적으시고요. 나는 역사, 사회 관련된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적 그 소명 속에서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끔 표시하십시오. 12번. 취미나 특기. 그래, 나이가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 말고도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취미나 특기가 있다면 그게 참 내 삶에 있어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13번. 소속 기관에서의 공헌. 내가 이 집단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기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봉사활동단체에서 내가 봉사하면 적어도 내 이름 정도는 알고 거기서 기여한 바가 크다. 난 그게 보람이다. 중요하다 생각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끔.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웃. 그렇죠. 이 주변 커뮤니티에 대한 그 공헌 정도. 이게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공헌. 각각의 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비록 신앙은 없어도 온전한 정신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째는 더 훌륭한 삶의 목적, 비전, 가치 이런 것들.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는 균형 잡힌 삶.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 또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의 관계 이렇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18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그렇죠. 요즘 뭐 물질 문명 시대에 아주 피폐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 정신 인생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이 되면 또 거기에 걸맞게끔. 그리고 19번째는 신앙. 그래요. 이 신앙은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종교가 무엇이든 그 신앙에 관련해서 중요한 정도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20번째. 올바른 습관. 그렇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올바른 습관이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올바른 습관을 잘 영위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한번 20가지로만 추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평가를 쭉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번 구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록 전체를 쭉 보면서 그것과 관련된 그 중요한 것과 관련해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아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서 A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저 삶의 중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나는 시간을 전혀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1. 아유,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2. 보통이다. 그러면 3. 시간을 대체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4. 그리고 시간을 매우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아까 그 중요도 옆에 점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목록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중요도 옆에 바로 이제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척도를 지금부터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도와 거기에 상응한 시간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신체 건강. 신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 정말로 효과적이십니까? 네. 아니면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고 뭐 운동은 좀 미루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5점. 아니다. 1점.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경제적 안정. 네. 이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공부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3번. 주택의 크기. 주택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집을 키우기 위해서 뭐 부동산을 보러 가고 또 거기에 시간을 쓰고 있죠.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 자, 이제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면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5번 자신감. 자신감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면 그 자신감을 키우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6번 가족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화목함이 중요한데 그거를 위한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생일날 모이기도 하고 기념일날 모이기도 하고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시는지요? 7번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활동들을 친구들과 잘하고 있는지요? 보시고 시간 효과성을 판단해서 써주시고요. 8번 조직 속에서의 인간관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주 원만한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사내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지요? 그런 걸 보시고 9번 직업적 성장. 자, 승진을 위해서 또 자격 취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는지요. 10번 기능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뭐 학원 가서 공부하기도 하시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하시고 하시는지요. 11번 역사 사회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강좌를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취미나 특기. 이 취미나 특기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잘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13번 소속 기관에서의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 공헌의 정도. 자, 14번 환경과 이웃에 대한 공헌. 그래서 실제로 뭐 이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기후변화 이런 것도 공부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쓰레기 분리 배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거 관련된 그런 실제적인 활동들을 신경 써서 하고 계시는지요? 16번 더 훌륭한 삶의 목적 비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17번 균형 잡힌 삶. 이를 위해서 혹시 균형이 깨진 요새에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전반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18번 정신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또 명상도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지요? 19번 신앙.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또 뭐 기관에 가서 또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지요?
끝으로 올바른 습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가지 항목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했던 것들이 이렇게 20개인데 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빠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중요시 여겼던 것, 뭐 운동, 뭐 여행, 기타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더불어 같이 한번 평가를 좀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검사를 해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이 20가지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됐죠. 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는 이 중요한 것에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혹여 쓸데없는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척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현재 시점에서의 삶의 질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중요도가 높고 시간 효과성이 높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목록을 보시고 한번 1번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네. 그런 것들은 별표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신체적 건강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간 효과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투자해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이게 A에 5점짜리가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 중요도는 높은데 시간 효과성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적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이제 뭐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도 더 감퇴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명상을 한다든지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중요도가 낮고 시간 효과성이 높은 것.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여행. 내 인생에서 여행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그냥 뭐 멀리까지 갔다 오면 또 여독 때문에 이제 일상 복귀가 좀 어려워지고 또 가서 불편한 것도 경험했다. 그러면 아마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번은 중요하다가 낮고 시간 효과성도 낮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거기 실제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안 하는 것.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하신 거고 실제 1번 같은 경우도 잘 하신 거죠. 중요도가 높고 실제 시간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어때요? 이건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남은 시간 동안 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해서 효과가 낮았던 그것을 찾아내서 남은 시간을 그거를 올리는데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도가 높았지만 시간 효과성이 낮았던 항목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그 체크하셨던 그 목록을 한번 쭉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그 목록들만 한번 뽑아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중요도는 A급이었는데 시간 효과성이 1이나 2처럼 낮았던 항목들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빨간 줄로 이렇게 한번 표시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소중한 것을 남은 인생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요소들을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행스럽게 없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잘 유지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혹여 이런 항목들이 나타났다라면 우선순위가 이런 항목들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맥켄이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한 일보다도 급한 일을 써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면 중요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건강이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런 시간에 써버렸다면 건강은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맥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제 프리맥의 원리라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이제 하교한 이후에 집으로 딱 들어오면 이제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숙제하고 놀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노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숙제죠. 바로 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프리맥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숙제를 다 끝내고 놀면은 마음도 안심이 되죠.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밤늦게까지 놀다가 오면 몸은 피곤하고 그리고 자게 되면 숙제 못하게 되고 학교에 가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다 보니까 노는 것은 잘할지 모르지만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것들을 찾고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상으로서 이제 여행도 가고 놀이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과를 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간 운영의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부족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찾아낸 요인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신체적 건강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시간 효과성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시간을 음주하는 데 보내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 흡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게임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또 운동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 원인 발생으로 인해서 딴 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인별 해결책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음주하는 시간들을 줄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시간이 확보되어서 운동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주를 하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서너 차례 술자리 가졌던 것을 월 1회로 하고 양은 한 병으로 줄이고 그 대신 남은 시간은 이제 운동과 같은 시간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또 흡연한 데 보내는 시간, 흡연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또 시간이 또 많이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대신, 금연을 하는 대신 이제 껌을 씹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자, 운동 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일 1시간 달리기를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시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적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 다니겠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죠. 최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산행을 하다 보면은 늘 같은 시간에 이렇게 그 산행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저분들은 적어도 저 삶의 중요한 건강이라는 요소를 위해서 본인이 계획했던 아침 산행이라는 것을 정해 시간 내에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삶의 질지수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일상에서 잘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요소별로 한번 쭉 찾아보시고 그 원인과 대책을 이제 살펴보시고 이제 적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강과 관련된 몇 가지들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본 원칙을 세우자 해갖고 이렇게 쭉 적으셨어요. 소식을 하자, 면역력을 키우자, 설탕 섭취를 줄이자, 잠을 더 많이 자자, 등등등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에 맞게끔 저러한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소식을 하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적게 먹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면 소화력이 부족한 사람이 과식을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소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단순히 식사의 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식사의 질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여태껏 제가 식사했던 패턴을 보면은 나는 맛을 탐미했다. 그래서 난 사람들 주변에 미식가라고 한다. 그래서 맛집이라는 것도 다 찾아간다. 먹어보면 단짠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질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는 건강과 관련된 영양적 관점에서 보시고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야식했던 것, 이 야식의 위험성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죠? 16시간 공복을 유지해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에 비춰보면 현저하게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 살찌는데 얼마나 많은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또 포만을 위해서 아주 양껏 많이 먹습니다. 먹는 방송들이 유행하자 뭐 대식가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섭취하셔야 될 것이 소식을 하면 편안할 수 있지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량 식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소식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채소만 드셨다면 이제는 나이가 드셨을 때는 이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기도 꼭 드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소식하자가 아니라 본인에 맞게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추후 세부적인 작업들이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면역력을 키우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활동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서 이제 그 방송에서 나는 그 상품을 통해 갖고 면역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설탕 섭취를 줄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간혹 이런 오해를 합니다. 단맛이 있을 때 음식이 맛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음식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탕이 첨가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설탕 설탕에 대한 위해성이 얘기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위험성이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것인가. 예를 들면 의사들은 뭐 탄산 음료를 안 마신다든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설탕의 용량이 각설탕이 뭐 10몇 개, 20개 정도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에 맞게끔 이제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정제된 여러 가지 음식들, 정제된 곡물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통곡물을 먹자.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들을 만들 수 있는 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더 많이 더 잘 자자. 그래서 난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졌어.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취침 시간을 좀 앞당기셔서 가능하면 7시간 이상의 취침 시간을 갖고 기상은 뭐 새벽에 하더라도 그렇게 절대적인 시간의 양은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많이 좀 움직이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력이 충분히 있어야 그것이 생활 이동성이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셔야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기계나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과 독성 물질을 피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뭐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위해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다 아실 테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절주할 건가 또는 끊을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또 독성 물질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보시고 한번 피하는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강적인 요소들이 많다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누굴까? 양적으로 많은 친구들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가능하면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친구 한 사람은 이 카톡에서 이렇게 탈퇴를 했습니다. 꽤 많은 친구들이 있는 그 동창 모임에서 이렇게 탈퇴를 했어요. 이유가 그렇게 뭔가 봤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막 그 많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았는데 그 어울리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시간 동안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빼앗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과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임을 탈퇴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그 규칙을 만든 다음에 본인에 맞게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이제 표입니다. 아마 이제 어린 시절 방학 숙제할 때 보면 뭐 생활계획표 만들 때 많이 보셨던 것이죠. 자, 저거를 한번 표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24개의 점을 찍어서 하루 24시간으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일주일 전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몇 시에 기상하셨나 보고 그 기상 시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래서 방학 숙제하듯 하루 일과, 일주일 전 하루의 일과를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기상 시간, 세면 시간, 식사 시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취침 시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십시오. 취침 시간. 예. 그러면, 취침 시간서부터 이제 식사 시간 사이가 이렇게 비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때, 그쵸. 식사 시간 이후에 나는, 걷기를 했다. 뭐, 걷기 1시간. 또, 시장을 보셨으면 시장 봤다. 도서관에 갔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친구들 만났다.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했다.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십시오. 네. 지금부터 이제 요걸 다 그리시게 되면 중요한 3가지를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은 아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20가지 중에 A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골라내셨는데 그것들과 관련된 시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머릿속으로만 중요하지 실생활에서는 활용을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 자, 요거는 좀 줄여도 좋을 시간이 뭘까 하는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 남은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이제 그리셨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 3가지의 변화를 주어라라는 거죠. 이것은 내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 행복을 위해서 그 시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계획표를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그날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까 내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됐던 요인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인물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를 들면 신체적 건강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나의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만나면 술 마시고 뭐 게임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커다랗게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석이 됐죠. 두 번째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빼앗으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24시간에 중에서 하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으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가 어떤 시간인가를 보시고 그것을 줄여내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24시간 동안 내가 있었던 공간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술집이었을까요? 도서관이었을까요? 병원이었을까요? 시장이었을까요? 어떤 모임 공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보시고 내 삶의 소중한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재능과 기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공간이라는 것은 이것을 매칭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공간 활용을 좀 잘한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오늘 찾아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중에서도 시간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때 만났던 사람,
있었던 공간, 보냈던 시간을 점검해서 거기에 반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온전히 나의 성장, 나의 행복, 나의 삶의 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남은 시간들을 내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았고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어떤 공간에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도 이걸 염두해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해서 남은 시간들을 행복과 삶의 질 지수를 고양하는 데 보내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